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고전 산문이고 홍계월전이야.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영웅소설이고 여성 영웅소설이야. 한번 볼게. 명나라 시절, 명나라가 배경이고 홍시랑과 부인 양씨. 얘들아, 요 시랑 이런 거는 다 벼슬 이름이야. 홍시성을 가진 시랑이라는 벼슬을 하는 남자랑 그 부인 양씨 사이에 개월이가 태어났어. 주인공. 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 이후에 장사랑의 난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서 부모와 헤어진 개월은 여공이라는 사람에게 구출된 뒤, 보통 이렇게 구출을 해주잖아? 그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조력자라고 해. 여공은 홍계월의 조력자야. 알겠지? 구출해줬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치고, 개월이 뭐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평국. 근데 요게 구출됐을 때 남자의 모습으로 구출되거든.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평국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보국이라는 여공의 아들이 있는데 둘이 같이 수학하여 학문을 닦아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공부하여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다. 평국이가 장원급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월이가 장원급제를 했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이후에 오랑캐가 침략하자 평국, 즉 개월은 원수가 되고, 얘들아 그럼 지금 앞으로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개월이랑 평국이랑 원수. 원수가 뭐예요? 우리 외웠던 것 같은데 으뜸장수라고 해서 이제 그 장군 중에 1등. 그 다음에 보국은 중군장이 돼요. 그럼 앞으로 보국이 나오면 중군장. 이것을 평정한다. 그러니까 오랑캐 침략을 다 소탕했어. 공을 세운 거야. 이후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져. 그러니까 그 임금은 여태까지 그 평국이 남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임이 밝혀지는데, 천자가 이제 왕이겠지. 임금은 그녀를 벌하지 않고, 벌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너 감히 임금을 속여? 이렇게 벌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그래? 너가 여자였어? 그럼 보국하고 결혼하는 게 어때? 해서 보국이랑 개월이 결혼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임금이 중매를 했으니까. 그 상황이야. 그리고 개월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여자로서 이제 그냥 집안에서 살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때 남관장이 장계를 올리거늘, 남관장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장계라는 게 문서,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 천자가 급히 뜯어보았다. 자, 볼까? 여기까지가 이제 남관장의 문서인데 봐. 오왕과 초왕이 반역하여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읽을 때 지금 명나라잖아. 이 천자는 명나라 천자잖아. 이 명나라에 반하는 쪽,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항하는 쪽이 어딘지를 체크하면 돼. 오왕, 초왕이 반역했대. 그래서 지금 황성을 침범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침범하려고 한대. 오왕은 구덕지라는 애로 대원수를 삼고, 그러니까 오나라 왕은 구덕지라는 그 나라의 어떤 장수를 대원수로 삼았고, 초왕은 장맹길이라는 사람을 선봉으로 삼아가지고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왕과 초왕이 쳐들어왔다. 누구를 앞세워서? 구덕지와 장맹길을 앞세워서. 호주 북쪽 지방의 10여 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형주자사 이왕태를 베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구 쳐들어오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볼래? 형주자사 이왕태는 명나라 쪽이야? 오왕 초왕 쪽이야? 형주자사 이왕태를 뱄다 그랬잖아. 보통 뱄다 그럼 머리를 벤 거거든? 이거 우리 쪽 애를 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명나라 쪽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서, 소장이 누굴까? 남관장. 남관장이 지금 글을 올렸잖아. 그러니까 소장, 소인 이런 거 들어봤어? 소가 붙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이렇게 좀 대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어라는 말로 말하면 쉽겠구나. 소식을 올립니다.
원컨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셔서 적을 막아주십시오. 즉 명장, 아주 좋은 장수를 보내서 저 오왕초왕 적을 좀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지. 급한,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됐니? 천자가 깜짝 놀라서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이 도적이 누군지 알겠지? 오왕과 초왕은, 아니면 구덕지 장맹길은 평국이 누구였더라? 개월이었어. 아, 개월이는 좌승상이었나 보다.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들아, 근데 상황이 뭐냐면 평국이는 결혼한 상태야. 그럼 이게 지금 평국이가, 개월이가 여자라는 거 오만 사람들이 다 아는 상태거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월이가 필요하다 라고 지금 인정하는 말인 거야. 개월의 파궐성을 인정하고 있어. 인정받고 있는 거지. 나라의 위급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할 건 평국이밖에 없다. 개월이밖에 없다. 이렇게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평국이가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제 장수로서 살았으니까 불렀는데, 그 다음 밑줄 쳐볼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아, 근데 지금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잖아.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로서 살림하고 있는데 불러낼 수 없어. 이게 그 당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전에 몰랐으니까 불렀던 거다. 그런데 어떻게 불러내겠느냐. 여잔데. 이렇게. 당대 사회의 시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해. 아,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규중에 있다라는 게 이제 아녀자의 방에 있다. 여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이름이 조야에 있고, 첫 번째, 아직 이름이 조야에 있다. 조야라는 거 각주가 달려 있거든. 이름이 조정과 민간에 있고 이름이 아직 남아있다. 얘를 다 안다. 그 다음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이게 두 번째. 장록이라는 게 각주가 달렸는데 녹봉도 거두지 않았다. 즉, 그 개월이 좌승상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얘 지금 좌승상으로서 월급도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다 거두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머물게 해줬다는 거야. 어찌 규중에 있다하여 거리끼겠습니까? 요렇게 지금 아직도 좌승상 평국으로서 건재한데 규중에 있다고 해서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왕을 설득하는 거지. 그랬더니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러냈다. 결국 불러낸 거야. 이때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러니까 치마 저고리를 벗고, 조복이라는 것은 임금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어떤 공적인 예복이야. 그러니까 지금 공적인 자리로 간다라는 거지. 사적인 상태에서 공적인 상태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 후에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천자가 이제 평국이 보니까 기뻐. 네가 규중에 머문 후로는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그러니까 되게 지금 평국이, 그러니까 개월이를 되게 좋아해. 이제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알겠지?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 야, 반가워. 보고 싶었어. 기뻐. 내가 덕이 없어서, 보통 이렇게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임금이 자기 탓을 이렇게 하거든. 내가 덕이 없어서 지금 오나라, 초나라 양국이 반역해서, 얘네가 지금 나에게 반역해가지고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고 남관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경이 누굴까? 평국이.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는 나가서 나라와 조정을 지켜라. 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라의 위기사항이
왔다 하고 알려주고 이걸 네가 좀 해결해봐 라고 개월이한테 얘기를 했어. 넘어가 보자. 평국이 엎드려서 아뢰었다. 평국이가 말한 거야. 신첩이 얘들아 요것도 평국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요렇게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이거 무슨 말이야? 남장했었잖아. 그치? 남장. 그러니까 여잔데 남장을 한 것.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우 장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공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제가 그런 남장을 해서 속이기도 했는데 그 죄도 용서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자기를 낮추는 거지 힘을 다해 성은을 10,000분의 1이나 갚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힘써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신하로서 온갖 힘을 다 쓰겠다. 충신이자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다 보이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서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의 진을 치고 원수가 얘들아 원수가 누구야? 원수? 이거 뭐 평국이 개월이야. 이거 지금 다 똑같은 거야. 원수가 누굴까? 갑자기 그러지 말고 이거 평국이야. 아까 전에 평국이가 원수였었잖아.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보국이 자기 남편 전령 편지하기를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야. 중군이 누군데? 보국. 아까 보국이를 중군장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고전소설이 이런 지점이 좀 어렵다고 처음에 느낄 것 같아. 누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걸 계속 표시해가면서 읽어야 돼. 알겠지? 머리를 좀 써가면서 계속 좀 역동적으로 읽어줄 수밖에 없어. 편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적병이 급하니까 야 보국이 빨리 대령해. 그리고 군사의 어떤 명령 이런 어떤 군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라고 딱 편지를 보냈어. 근데 여기가 중요하다. 보국이 그 전령을 보고 여기 봐.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쭈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분한 마음을 느꼈냐면 지금 보국인 남편이거든. 남편인 자신에게 명령을 한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남편인 자신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그 묘한 긴장감이 있는 게 원래 이제 개월이가 원수잖아? 더 위에 있는 애고 보국이는 이제 중군장이었어. 그러니까 원수가 중군장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위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국이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얘가 남편이고 평국이가 개월이가 이제 아내가 된 거야. 옛날에는 얘들아 지금은 남편 아내가 동등하지만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였거든. 이런 어떤 우열관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는 원수가 평국이가 위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이 남편이 위니까 이 보국이 입장에서는 이 원수로서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감히 남편인 나에게? 이렇게. 알겠지? 요 지점을 좀 이해해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께 말했어.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소자가 누군데? 보국이. 아니 저 개월이가 저를 또 중군으로 자기 밑에 사람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남편인데. 이거 어떤 태도야? 가부장적 태도지? 그래서 보국이의 가부장적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쭉 이런 갈등이 중간에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면 돼. 결혼을 한 순간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또 이렇게 터진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랬더니 여공이 말했다. 여공이 누구였지? 보국이 아버지였어. 아까 그 개월이 구해준 사람. 그래서 여공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일에 너에게 뭐라고 말했더냐? 개월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잘못됐다 하리요? 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너가 누구냐면은 보국이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하더냐? 내가 너한테 옛날에 말한 적 있지? 너 개월이 괄시하다가 큰일 난다 라고 말한 적 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이런 일이 뭔데? 중군으로 부리는 것.
너 지금 개월이한테 그동안 그렇게 개월이를 무시하다가 결국에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잘못됐다 하리요? 하면서 여공이 개월을 두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 며느리 편을 드는 거지. 개월을 두둔해. 국사, 나랏일. 나라의 일이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나랏일이 먼저다. 그냥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공적인 일이 먼저야. 라고 했어. 그래서 여공이 보국에게 바삐가라고 재촉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편이 아닌 거야. 보국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좋게 간 게 아니야. 할 수 없어서 갑주를 갖추고 갑주라는 게 이제 갑옥과 투구야.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갑옥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가 누구지? 개월이 앞에 이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원수가 맨 위니까. 홍원수, 개월이가 분부했다. 똑같은 원수랑 홍원수 똑같은 거지.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이거 봐봐라. 좀 이거 카리스마 있게 말했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자기 앞에 남편이 엎드려 있는데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군장인 거야. 그래서 너가 남편이지만 여기선 공적인 마인드로 난 일하겠다.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 남편도 안 봐준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 개월의 위험이 좀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보국이 두려워하며 엄청 그 개월이가 카리스마 있으니까 두려워하며 중군 처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금세 또 태도가 깨갱한 거지. 이 약간 그 평국이의 카리스마에 눌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결국 두려워하면서 명령을 기다렸다. 이 보국이의 어떤 그 마음 변화도 봐야 돼.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했어. 11월 초일 일에 남관이라는 곳에 당도하여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천촉산을 지나서 영경루에 다다랐다. 군사 데리고 쭉 간 거야. 적병이 이제 드디어 적병을 만났네. 평원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굳세기가 철통 같았다. 이 적병이 만만치가 않았어.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야? 장수의 명령이 장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네 머리를 다 베버릴 거야. 그러니까 약간 기강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기강을 잡고 있는 개월.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무서운 거야.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하면서 개월이 명령 어겼다가는 우리 다 죽겠구나 싶은 거지. 그리고 이튿날 그 다음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중군이 누구였어? 보국.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하고 딱 명령을 내렸다.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그냥 말 들었어. 말에 올라서 삼척장검을 들고 칼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얘가 누군데? 개월, 평국이.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하니 너희는 밥비나와 칼을 받으라 하면서 출격한 거야. 괜찮니? 넘어가 보자. 여기 재밌어. 봐봐. 적장 운평이 적의 장수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 보국의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크게 노하여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싸웠네? 누구랑 누가 싸운 거야? 보국이랑 운평이가 싸운 거야. 3번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운평 죽었어. 적장 운경이, 이번엔 운경이가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을 내며 화가 나가지고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여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 칼을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딱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멋있지? 보국이가 지금 자기 능력을 막 발휘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적장 운평부터 방금 여기까지. 누구의 활약상?
보국의 활약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얘도 잘 싸우는 애인 거야. 누구 죽였어? 운평, 운경 죽인 거야. 그때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하여 자기네 장수 2명이 죽었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함치며 달려들었고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지금 2명 죽였으니까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구덕지가 아까 원수였던 거 기억나? 대원수? 여기 볼래? 오왕은 구덕지로 대원수를 삼고라고 했으니까 오나라에서 되게 싸움 잘하는 애인 거야. 얘가 그 오나라의 원수, 대원수니까. 그래서 능력이 있는 애거든. 그래서 그때 그 오나라에 구덕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들고 마침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어. 그 다음 볼게. 보국이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여기 그때 적장 구덕지부터 여기까지는 보국이 엄청난 위험에 처한 거야. 그래서 보국 입장에서 지금 사면초가의 입장에 쌓인 거지. 그래서 보국의 위기. 활약했다 바로 위기 상황에 몰렸어.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원수가 누구야? 개월이, 평국이. 그러니까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칼을 들고 와가지고 구덕지 머리 베고 보국을 구해낸 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누가 구해준 거야? 그 평국이가 구해준 거야. 동해 번쩍하더니 서쪽 적장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하면서 대단하지. 50여 명이랑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쓸어버렸대. 오, 대박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개월이 엄청난 영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개월의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이 영웅적인 면모는 약간 과장돼 있어. 많이 과장돼 있어. 어쨌든 이 영웅적인 활약상을 보여줬어.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왜 부끄러울까? 자기가 평국 덕분에 목숨을 구했잖아. 그치? 그래서 부끄러워하니까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조롱했다. 뭐라고 했냐면 저러하고도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요? 너 지금 죽을 뻔했잖아. 너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평소에 너 남자라고 지금 내 앞에서 으스댈 거니? 나를 업신 여기더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면서 조롱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있잖아. 이 보국이가 그랬잖아.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거지.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거야. 원수가 장대에 앉아서 아까 벤 머리,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어서 황성으로 보냈다 하면서 개월의 영웅적 활약상으로 끝나는 거야. 재밌지 않니? 이런 고전 영웅 소설들 좀 재밌어. 그리고 여기는 좀 쉽게 나온 편인 것 같아.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가 26번부터였지. 자, 보자. 2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사를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 양상. 고사는 뭐냐면 중국 고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여긴 고사가 나온 적은 없고 인물 간 갈등 양상은 있어. 개월이랑 그러니까 보국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적장들이랑 이쪽 개월이 보국이 그러니까 저쪽 편이랑 이쪽 편 싸울 때 그것도 있고. 그래서 얘만 있다라고 보면 되고 2번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는 거는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역순행적 구성? 아니지. 시간순이지. 순행적 구성이야.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직접 개입, 우리 서술자의 개입 없었고 인물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거 보국의 활약상을 묘사하고 보국이가 위기에 처한 부분 얘기하는 거여서 맞고 5번 비현실적 공간 없었고 26번에 4번이고 27번 보자. 이렇게 적절한 것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내용 일치 문제. 남관장은 반란군의 규모와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 그 앞에서 문서 보낸 거 있었잖아. 장계 보낸 거. 이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장수 천여 명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어진 명장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부분 있잖아. 그래서 여기 때문에 맞는 거야.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번 천자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의 부덕함으로 돌리면서 내가 덕이 부족하여 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평국에게 명 내린다 맞고 3번 평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한 천자에게 감사해야 하며 은혜 갚으려. 아까 확인했지. 4번 여공 보국의 아빠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시하면서 나란 일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보국이 개월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라고 판단한다. 맞네. 5번 보국은 개월의 지시를 두둔하는 여공의 말에 까진 맞거든. 불만 표출 안 했어.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갔거든. 아예 아빠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27에 5번 해주면 되고 28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 좀 볼게. 보기 지금 개월이가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 영웅소설 주인공이 남성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탈피했다 하면서 얘기해주고 특히 개월이가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가의 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은 여성도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당대 남성 중심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조선시대 통념적인 남성상과는 달리 권위적이지 않고 나약한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얘들아 요건 뭐냐면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은 누구냐면은 그 국가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누구더라? 좀 찾아볼게. 여기 우승상 정영태. 우승상 정영태가 아니 여잔데 못 나갈 거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맞는 거고 우승상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승상 정영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약한 모습은 딱 그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니? 보국이 나약하게 그려지지. 이거 생각하면 돼. 자 1번 볼게. 기억은 개월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 정영태가 장수로서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통념적 남성상과는 다른 모습. 얘들아 기억 확인해야겠구나. 여기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이게 기억이니까 정확히 맞지. 그 다음 니은은 이거다. 천자가 아니 지금은 여잔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그 부분이야. 그럼 볼게. 그거에 대한 설명. 니은은 전쟁터에 개월이 출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천자가 망설이는 거 맞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당대 사회 인식. 여자가 나가서 그렇게 싸울 수 있겠는가?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는 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니까 망설이는 거야. 이거 맞아.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또 어디냐면은 여기. 제가 성은을 10,000분의 1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이제 평국이가 말한 거겠지. 개월이가. 개월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천자의 명령을 따르는 장면이고 신하이자 국난 극복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 너무 맞지.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거든. 이 부분. 이거 지금 누구의 활약상이야? 그 개월이의 활약상. 4번 볼게. 개월이 위기에 처한 중군장 보국을 구한 후 적진을 평정하는 장면이고 여성 영웅이 우월한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완전 맞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미음 봐봐. 저러고도 남자라고 칭하리요. 나를 계속 없인 여길래?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야. 5번 미음은 여자라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한 보국을 개월이 조롱하는 장면으로 남성 중심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의식. 뒤는 맞거든?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너희가 맞다고 생각해. 어디가 틀린 걸 봐야 되냐면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한 전쟁터에서는 보국이가 평국이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깨갱했단 말이야. 그 평국이가 되게 위험있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개월이가 위험있게 얘기하니까 보국이가 말을 되게 잘 들었어. 전쟁터에서 무시한 적이 없고 가정에서 무시했었겠지. 그래서 5번이고 잘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선지를 그냥 보지 말고 정확히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28번 5번. 어때? 할만할까? 이렇게 내용 일치로 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몇 번 잘 읽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